자, 24년도 1회차 기출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얘는 지금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봤더니 단 출력문의 출력 서식을 준수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변수가 총 몇 개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3개 선언이 되어 있죠. V1, V2, V3. 그래서 각각 0, 35, 29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 하고서 조건식을 봤는데 조건식 부분에 어떤 게 작성되어 있어요? 사망연산자 부분이 작성되어 있는 거죠. 사망연산자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조건, 그러고 물음표 한 다음에 그쵸, 참일대값, 그리고 다운표래. 콜론 해놓고서는 거짓인값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은 지금 V1과 V2를 비교를 했어요. 자, 0과 35.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0이 35보다 크다? 거짓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있는 요 친구한테 가야 되니까 요 콜론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거 V1이 되겠죠. 자, V1은 뭡니까? 0이죠. 자, 그러니까 if 괄호 열고 0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뭐예요? 0은 거짓을 뜻하죠. 우리 1이 참을 뜻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거짓이라서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else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3이라고 하는 친구는 V3을 왼쪽으로 shift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건 거죠. 우리 요거 29를 지금 왼쪽으로 shift 하라라는 건데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쉽게 제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9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2에 2제곱 하면 되니까 4 하면은 4, 9, 36 그쵸? 116이죠. 그래서 지금 V3의 값은 116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출력문을 해서 printf 봤더니 뭐래요? %t 정수 출력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V2 더하기 V3를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V2 지금 얼마예요? 35죠. 여기. 자, 그래서 35 더하기 V3는 뭘로 바뀌었어요? 11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16 하게 되면은 합산하면 15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딱 151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시오. 이거 우리 오늘 문제 많이 풀었었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걸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며 요 립의 단점을 해결을 하기로 했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친구래요. 얘 뭐죠? OSPF죠. 자, 우리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길로 보내야지 효과적이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길을 정해주는 친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었었는데 우리 립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죠? 가장 오래된 프로토콜. 그래서 홉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15홉까지만 지원을 해서 대규모 네트워크에는 불리한 친구였었고요. 우리 OSPF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그 립의 단점을 보완한 친구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지금 OSPF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아시고서는 문제 풀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정규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건 거죠. 자, 우리 보기에는 지금 1, 2, 3, 4 보이스 코드 정규형, 5정규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정규화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정규화. 중복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저장하려고. 그래서 이 정규화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중복과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친구였었고 그때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어떤 관계가 지금 속해져 있었어요? 주문번호와, 그쵸, 고객번호와 그걸 가지고 이제 주소를 또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주문번호를 알면은 나는 그 고객번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소도 또 알 수 있네? 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A를 알고 B를 알았을 때 B를 알고 C를 알고 A를 알면 C를 알게 된다. A가 C를 결정하는 관계, 얘는 이행적 함수적 종속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서 지금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렇다라는 건 얘는 지금 몇 정규형이에요? 자, 우리 도, 부, 이, 결, 다, 조 였었잖아요. 도메인 원작값인 거,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 이행적 함수 제거, 결정자이면서 후보키인 거,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쭉쭉쭉쭉 이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민번호 알면 고객번호 알고 고객번호 알면 주소 하는구나.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였고 얘를 제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 3정규형이 되어야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은 A를 알면 C를 알게 되는 친구라서 지금 위에 얘처럼 지금 고객번호가 지금 주소가 고객번호에 종속이 되고 있으니까 주소를 따로 분리해줘야겠네 라고 해서 중복을 줄이기 위해 주소가 바뀌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제3정규형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 응집도라고 하는 게 뭐죠? 자, 결합도는 뭐죠, 그러면? 자, 우리 모듈이 있어요. 자, 그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뭐예요? 그쵸, 결합도죠. 자, 그리고 그 모듈 하나 내에 이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이 얼마만큼 밀접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뭔 거예요? 응집도인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좋은 설계가 되고 싶으면은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합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순서였어요? 자스, 제외, 공내. 그리고 응집도라고 하면은 기순교, 절시, 논우 이 순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응집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 모듈 안에 별로 그 관련 없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였고, 우리 순서대로 불러보면은 기, 순, 교, 절, 시, 논, 우인 거잖아요. 자,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능적 응집도 가장 높은 친구니까 기억 쓰고, 순차적 있나 봤는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적이네요. 그래서 교환적 있으니까 니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절 없고, 시간적 있네요. 자, 그러니까 리을 작성하고, 논리적 응집도 없고, 그 다음 우연적 응집도 있으니까 순서는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친구. 그래서 로그인 처리만 담당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교환적 응집도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들을 묶은 친구. 그래서 고객 정보를 가져오고 출력하는 기능.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시점에서 실행이 되지만 서로 관련은 없는 기능. 자, 그리고 우연적 응집도는 정말 그냥 관련 없이 묶여 있기만 한 상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 우리 싱글톤 패턴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 디자인 패턴에서 싱글톤 패턴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싱글톤 패턴이란 무엇이죠? 객체를 딱 하나만 만들도록 제한하는 친구. 그게 싱글톤 패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만든 다음에
필요한 곳에서 그 하나를 계속 가져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면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private 그리고 state connection 언더바 inst는 null, 이 부분이 지금 하나만 딱 만들게 하는 핵심 변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밑에를 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int라고 하는 정수 담을 수 있는 변수 만들어서 그 이름 count라고 해놓고 걔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을게. 그 다음에 나 지금 이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if 요 inst라고 하는 친구가 null일 경우에는 그 친구를 이제 요 connection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언더바 인스트라고 하는 거 처음에 null이면은 new conn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인스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어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만 null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비어있지 않게 되겠죠. 자, 즉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만든 객체를 그대로 이제 리턴을 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실행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메인 함수. 자, 그래서 나 conn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con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요 conn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겠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nn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객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con1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객체, 새로 만들어진 이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지금 null이니까, null 값이었으니까 그 친구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봤더니 con1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count라고 하는 그 함수 메소드를 불러서 count라고 하는 애 지금 0이죠. 초기값. 걔를 하나 증가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count 값이 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on2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conn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get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불러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가죠. 그랬더니 뭐래요? null이 지금 아니죠? 새로운 객체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null 아니야 이래서 그냥 그대로 아까 만들어졌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 언더바 인스트라고 하는 그 친구를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con1에 있었던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같은 친구를 가리키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count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면은 1에서 1 더하면은 2가 될 거고, 자, 얘도 역시 같은 작업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역시 새로운 객체가 아니고 new 생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 기존에 만들어진 그 객체 그대로 이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예정이고 같은 애를 가리키고 있고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보겠다. 그러면 현재 값 2니까 하나 증가시키면 3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con1이라고 하는 친구를 count 함수 하나 또 치겠대요. 자, 얘네 지금 세 개 다 어떤 친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같은 친구, 같은 객체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증가시키면은 4가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스템 아웃프린트 출력하려고 한다. 그 con1 객체가 그 변수가 갖고 있는 getCount라고 하는 그 함수를 불러가지고 출력하려고 한다. getCount 하면은 return count였잖아요. 지금 count 뭘로 바뀌었어요?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결과는 4입니다. 자, 싱글톤은 뭐다? 딱 하나만 객체를 만들어지는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객체가 하나만 있고 우리가 그걸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발견하시게 되면은 싱글톤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객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자인 패턴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지금 지금 디자인 패턴 보고 있는 건 거죠. 생성 패턴하고 구조 패턴하고 행위 패턴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의존 연관하는 객체들의 그룹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며 키트 패턴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연관된 서브 클래스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건 추상적으로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키트 패턴이라고 불리며 연관된 서브 클래스들을 한 번에 교체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친구. 우리 디자인 패턴이 뭐였어요? 자주 쓰이는 코드 구조를 정형화해서 우리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가 그걸 골라 써서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추상 팩토리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abstract 팩토리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한국어로 쓰면 안 돼요. 왜?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추상 팩토리는 제품군 단위로 바꾸기 쉬웠었고, 여러 개의 팩토리를 생성하는 추상적인 틀로서 구체적인 클래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서 의존성이 낮은 친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었었고요. 우리 그 다음에 빌더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복잡한 객체들을 단계별로 생성하는 친구, 그리고 팩토리 메서드는 그 객체 생성을 하이 클래스에다가 위임하는 친구, 단일 객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글톤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하나만 생성을 해야 된다는 키워드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댑터라고 하는 친구는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해결한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디자인 패턴 꼭 공부해 두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자, 그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오늘 같이 푼 문제죠. 얘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LRU라고 하는 친구하고 LFU라고 하는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 발생하는 페이지 결함의 횟수를 작성을 할 건데, 얘네들은 총 몇 개를 수용 가능하대요? 3개의 페이지를 수용이 가능하대요. 자, 우리 페이지 교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내가 기존에 있는 페이지를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하는 그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페이지 결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메모리에 없으면은 결함인 거죠. 자, 우리 LRU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알고리즘이죠? 가장 오래전에 사용했던 그 친구를 교체하는 친구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메모리는 총 3칸이래요. 자, 첫 번째 1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고 1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 있나요? 메모리에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2 넣어주고요. 자, 3 봤습니다. 3도 역시 없죠? 자, 그래서 부재 발생하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 1 봤더니 어때요? 이미 있네요. 그래서 부재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도 역시 여기 이미 메모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메모리 꽉 찼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장 뭐예요? 오래된 친구, 안 쓴 친구 여기 교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가장 오래 안 썼어요? 3. 우리 지금 1, 2는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친구예요. 자, 그래서 뭐랑 바꿔줍니까? 3이 가장 오래돼서 부재 발생했고 1, 2, 4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예요. 그래서 봤더니 또 어떻습니까? 공간이 없네. 그럼 교체해줘야겠네. 그 다음 오래된 친구 누구예요? 2, 4가 최근이니까 1이 가장 오래된 친구죠. 자, 그래서 1 대신에 5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을 봤더니 또 어때요? 없네.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지금 가장 오래된 친구 4, 5는 여기 들어가 있고 2겠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결함 횟수, 우리 LRU 같은 경우에는 총 6번 발생을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LFU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FU는 뭐예요?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페이지를 교체해주는 친구죠. 얘도 역시 3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어때요? 1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1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보게 되면은 2 어때요? 없죠? 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 네모는 그리지 않을게요. 부재 발생했고 2 작성해주고요. 자, 3도 역시 비어있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고 메모리에 적재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1 봤더니 어때요? 이미 메모리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도 역시 부재 발생하지 않죠. 이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4가 왔어요. 자, 4라고 하는 친구 어때요? 없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LFU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어요? 가장 적게 사용한 친구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1 몇 번 있죠? 몇 번 사용하죠? 하나, 둘, 3번 사용하죠. 자, 그리고 2번은 하나, 둘, 3번 사용하네요. 자, 3번은 하나, 둘. 그리고 4번은 하나, 둘. 5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빈도수가 가장 낮은 친구 누굽니까? 3과 4죠. 자, 그 중에 지금 있는 친구 바꿀 수 있는 거 누구예요? 3이네요. 얘가 가장 빈도수가 가장 적게 사용되는 친구니까. 자, 그러니까 1, 2, 4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여기서 부재가 발생했었다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어때요? 1 부재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 2, 4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어때요? 2도 이미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1, 2, 4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어때요? 우리 3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부재 발생할 거고, 자, 그 다음 빈도수가 낮은 친구가 누굽니까? 4죠? 우리 2잖아요. 자,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봤더니 어때요? 아, 4가 나왔어요. 자, 부재 발생하고 우리 그 다음 빈도수가 적은 친구 4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 놓으면은 얘 역시 지금 몇 번 발생했습니까? 6번 발생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LRU, LFU 두 개의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LRU는 가장 오래전에 있었던 친구, 가장 오래 안 쓴 친구, 그리고 LFU는 가장 적게 사용된 친구를 바꿔준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파이썬 코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우리 여기 A 봤더니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문자열을 넣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얘는 A의 0, 얘는 A의 1, 얘는 A의 2, 얘는 A의 3, 얘는 A의 4, 얘는 A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요까지 이해되시죠? 왜?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str01은 S래요. 문자열 S. 아, 그래서 S로 시작하는 그냥 문자열 변수구나 아시면 되고, 자, for 해가지고 반복문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반복문도 변수 I 있고, in 뭐래요? 이 뒤에 반복 횟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총 3개죠. 뭐? 문자열, 튜플, 그리고 문자열 튜플, 리스트 이렇게 3개. 자, A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올 수 있죠. 그래서 각 A라고 하는 그 요소들, A 리스트의 요소들을 요 I가 탐색을 하게 될 거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렇게 지금 출력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 그 A라고 하는 그 각 항목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I라고 하는 곳에 담고 그 I의 몇 번째 글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숫자 1이죠?
1이라는 건 뭐예요? 인덱스 번호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두 번째 글자를 어디다 하겠다? 요 str 01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 뒤에다가 붙이겠다라고 하는 건 거죠. 더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s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i가 얘네 지금 하나씩 탐색하는 친구잖아요. 거기에 1, 두 번째 있는 글씨를 가지고 오겠대요. 서울의 두 번째 글씨 뭐예요? 2죠. 자, 그리고 여기서의 두 번째 글씨는 y,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글씨는 n, 여기서 두 번째 글씨는 a, 그리고 그 다음도 a, 그 다음 u, 요렇게 되어야 하죠. 그래서 대문자 s, e, y, n, a, a, u 이렇게 와야 됩니다. 얘하고 이제 동일한 문제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s, k, i, d, d, p 이렇게 정답 나온 친구들도 있었었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아, 나 소스코드 돌릴 줄 모르고 그냥 이거 정답 그거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 틀리는 문제였었던 거죠, 얘는. 그래서 아, 요거 숫자를 잘 봐야 되는구나. 여기가 0번째인지 1번째인지 요거 확인해가지고 얘는 지금 1번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친구들 여기다 이제 str01에다가 문자열 더하기 해가지고 출력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오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얘는 조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조인의 종류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첫 번째 봤더니 얘는 조인에 참여하는 두 릴레이션의 속성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튜플만 반환하는 조인 이래요. 자, 얘는 무엇을 뜻하냐 라고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만 반환하는 조인. 자, 얘는 세타 조인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자, 뭐 select from 뭐 A 해놓고 B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때 where 조건절에다가 두고서 그 뭐 A에 X라고 하는 컬럼 있을 거고 뭐 B에 X라고 하는 컬럼 있을 텐데 아, 이거 동등 조인이 아니죠. 이런 기호를 써줘야 되죠. 크다, 작다, 요런 거. 그리고 아니면 크거나 작다, 아니면은 작거나 같다, 요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비교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 조인이 대표적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조건에 맞으면 튜플을 반환하겠다. 세타 조인인 거고. 얘는 이제 그 세타 조인에서 요 대입 연산자, 는 기호. 얘가 뭐예요? 동등하다라는 건 거죠. 일반적인 조인이라고 하면은 얘를 의미를 하는데 얘가 뭐다? 동등 조인.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컬럼이 동일한 값일 때만 연결하는 친구. 그래서 조건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는 조건만 있다라고 하면 얘는 동등 조인. 그리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런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다? 조건만 맞으면 어떤 연산자도 상관없는 친구. 얘가 세타 조인.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은 그 동등 조인의 결과 릴레이션에서 중복된 속성을 제거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친구. 동일한 이름을 가진 컬럼이 있다면 그 컬럼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면서 중복된 컬럼은 제거를 한다. 얘는 자연 조인입니다. 우리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select from 뭐 A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자연 natural 조인해서 B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컬럼에 뭐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할까요? X라고 하는 컬럼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 테이블에는 그 X 컬럼이 한 번만 나타나게 되는 건 거죠. 제외되고. 자, 그래서 모든 조건 다 비교 가능하다. 세타 조인. 같은 친구, 정확히 같은 값끼리 이제 조인을 하는 게 동등 조인. 동등 조인인데 겹치는 속성은 하나만 보여준다. 자연 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 조인, 동등 조인, 자연 조인이 이제 정답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풀어볼 텐데, 자, 얘 보게 되면은 지금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메인 함수니까. 자, 그래서 나 지금 배열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 str이라고 해놓고 걔는 공간 100개를 갖고 있어. 근데 문자열도 A, B, C, D, E, F, G, H라고 넣어놓을 예정이래요. 자, 얘네들 인덱스 번호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까지 있네요. 이렇게. 아니죠. 문자열이 총 8개니까 인덱스 번호는 7개까지 있는 게 맞죠?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문자열 길이가 8개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int le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str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저 strlen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문자열 길이를 반환해주는 친구예요. 지금 str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온 친구냐? 요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미리 생성이 되어 있는 함수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뭘 해주는 친구다? 그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친구다. 이 문자열 몇 개예요? 총 8개죠. 그래서 문자열 길이 8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 인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를 지금 호출을 했어요. 그러고 갈 때 str이라고 하는 요 배열명을 보냈으니까 뭐 보낸 거예요? 인덱스 번호 0번째의 주소를 보낸 건 거죠? 여기에. 그리고 len이라고 하는 요 8이라고 하는 숫자도 같이 여기다가 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봤더니 어때요? i는 0, j는 그 길이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대 거기까지 되어 있고, 그 조건식은 뭐래요? i가 j보다 작을 경우 이제 실행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j를 하나씩 빼주면서. 자, 이거 보게 되면 첫 번째 i는 얼마예요? 0이죠. 자, 0을 뭐랑 바꾸겠대요? 인덱스 번호 7번이랑 바꾸겠대요. 즉 a하고 h 위치를 바꾸겠다라는 건 거잖아요. 즉 요 함수는 한 바퀴 돌 때마다 뭘 하는 게 있구나? 문자열을 뒤집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 0과 7 바꾸고 그 다음 1과 6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H, G, F, E, D 맞나요? C, B, A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거꾸로 뒤집었구나가 되는 건 거고, 자, 거기서 이제 뭐래요?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1부터 어디까지? 문자열이니까 8까지, 그러니까 좀 1부터 7까지 이제 돌리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근데 이때 i의 값을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뭐씩 증가시킨대요? 이걸 보면은 i는 i 플러스 2인 거잖아요. 2개씩 증가를 시키겠대요.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거는 즉 홀수 번째 인덱스에 있는 문자만 출력하겠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수 번째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G, E, C, A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으로 치면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나열하시오. 단 같은 번호는 중복해서 작성하시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중복 처리하면 또 틀린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주어진 클래스 구조를 봤을 때 프로그램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나요? 그쵸, 메인부터 이루어지죠. 그래서 즉 어디 몇 번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5번부터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냥 콤마로 나눠서 찔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메인 안에 있는 요 괄호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몇 번 실행합니까? 요 6번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나 지금 child라고 하는 그 객체 생성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생성자 혹시 있나? 라고 해서 봤어요. 어때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3번으로 가줘야 되죠. 우리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함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걔가 생성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3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봤더니 어때요? 슈퍼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모를 이제 호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요 x 플러스 1 여기 넣어질 거고 여기 x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즉 1번을 실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this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때요? 불러오게 되는 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얘 순서를 보게 되면은 4번, 5번 실행하고 생성자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자식 생성자로 마무리가 될 거고, 이 자식 클래스에도 x가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x하고 얘는 다른 a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this x는 x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호출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parents라고 하는 그 변수에 get x라고 하는 애를 부르겠대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부르게 될까요? 얘를 부르게 될까요? 얘를 부르게 될까요? 2번을 부르게 되겠죠. 왜? 지금 그쵸. 여기에 변수가 여기는 지금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얘 지금 값을 보낸 게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거를 다 갖고 있는 요 애는 요걸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5, 6, 3, 1, 7,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봤더니 얘는 R1과 R2라고 하는 테이블을 참조를 해가지고 저 SQL문을 실행을 했을 때 출력되는 친구를 값을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조건이 붙었죠. SQL을 실행하였을 때 출력되는 속성명과 그 값들 모두 답안에 작성을 해줘야 된다. 값만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성명과 값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SQL문을 봤더니 select B from R1 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지금 B라고 하는 친구 출력하려고 하는 거고 where 조건을 두는데 이 친구 뭐예요? 지금 안에 서브 쿼리 지금 작성한 거죠.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안쪽 select부터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R2라고 하는 테이블 여기죠. 여기서 그 D라고 하는 컬럼이 속성이 K인 친구들만 뽑아가지고 오겠대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요 친구들만 올 수 있겠죠. 요 친구 D가 K인 친구니까 요 친구. 자, 그러고 난 다음에 C라고 하는 친구만 요것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C는 뭐래요? 바깥쪽 조건을 봤더니 C가 X하고 Y인 행을 찾아줘 라고 얘기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C가 X고 Y인의 누구예요? 얘네들이네요. 그쵸? 2는 포함한다 라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게 AND가 아니라 OR죠. OR. 그래서 얘 또는 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을 찾게 된 거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보게 되면은 뭐를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B라고 하는 속성을 출력을 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B, A, B 요렇게 출력이 되어야겠죠. 이해되실까요? 속성하고 값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봤더니 C 언어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된 친구를 이제 실행 결과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봤더니 우선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메인 함수 안에서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봅니다.
나 그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P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 문자열 저장시켜 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백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i라고 하는 친구, s라고 하는 친구 있고, 공백 있을 거고, 숫자 8이라고 하는 친구 있고, 마지막에 넓은 문자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덱스 번호로 치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result라고 하는 배열 만들어서 i라고 하는 변수값 해놓고 지금 for 반복문을 돌리려고 한대요.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요 p라고 하는 친구 뭐예요? 요 문자열 주소 넘겨진 거잖아요. 그쵸? 여기 시작점. 자,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값이 이제 그 널문자가 아닌 거. 여기 이제 널문자가 있게 될 텐데. 자, 거기까지 이제 돌리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선 i 0. 0은 널문자 아니죠. i잖아요. 대문자 i잖아요. 그래서 얘 실행을 시킵니다. if 자, is upper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얘가 뭐냐? 대문자일 경우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is upper라고 하는 친구는 인수가 대문자면은 참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i 어때요? 대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 실행을 합니다. 자, result i 0이죠. result의 0이라고 하는 그 곳에다가 p의 0 지금 i예요. i 빼기 a 더하기 5를 해서 얘를 25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가져다가 걔를 a한테 더해주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보게 되면은 i 값은 우리 아스키 코드 그 해서 숫자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예요? 73입니다. 73.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우리 a 대문자는 얼마예요? 65죠. 자, 그래서 빼기 65 플러스 5 하게 되면은 얘네들만 우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아이고 13이 나올 수가 없는데 13이군요 73 빼기 65 더하기 5 하면은 13. 자, 13에다가 a를 더해주고 아니죠 여기 우선 25로 나누어 줘야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어떤 값이 돼요? 그쵸? 얘는 이제 나누게 되면은 13, 25 13으로 나누면은 갑자기 헷갈리는데 나머지가 25 빼기 13 8? 아니 12? 그쵸. 자, 그래서 그 값에다가 65를 더하게 되면은 13에다가 65 더하면 78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값에 해당되는 거는 요 result라고 하는 0번째 공간에는 78이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참이니까 뒤에 있는 거 실행하지 않고 플러스 하나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돌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i가 1일 경우에 실행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거짓이야 인 거잖아요. 왜? t가 소문자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그 다음 걸 살펴보게 되면은 is low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인수가 소문자면은 참을 반환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소문자니까 얘가 참이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값으로만 그냥 쭉쭉 볼게요. 소문자 10글자 뒤로 밀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얘
100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왜 공백이냐? 지금 요 is digit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숫자가 참이면, 숫자이면 참으로 반환하는 친구인데 얘 지금 숫자가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친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건 거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3 요렇게 반환하게 되면은, 리절트 3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과로서 보게 되면은 115, 4는 99, 5는 공백, 6은 8이니까 참이니까 1, 그러고 7이 널문자. 요렇게 이제 작성이 되고, 얘네들을 이제 리절트 값인 뭘로 이제 출력을 해달래요? 지금 문자 열로서 이제 요걸 출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얘 대문자로 바꾸면은 n, 그리고 그 다음에 d, 띄어쓰기 하고 소문자 s, c, 그리고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문자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래서 그 각각의 문자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방식으로 바꾸는 코드인 건데, 얘는 지금 대문자일 때, 숫자일 때, 소문자일 때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환 참 거짓을 이제 판별하는 친구였었던 거죠. 그래서 요 is upper라고 하는 친구는 대문자일 경우, 얘는 소문자일 경우, 얘는 숫자일 경우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얘는 지금 커버리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개별 조건식이 다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테스트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식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합을 테스트를 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의 결정 지점, 즉 if문, 스위치문 요런 곳에서 조건이 참과 거짓을 모두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건 거죠. 즉 각 개별 조건들도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커버리지라고 하는 친구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범위를 측정하는 지표인 건데, 즉 내가 테스트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얘에 대한 설명 뭐예요? 조건, 결정, 커버리지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봤을 때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그 개별 조건이 독립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까지 확인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개별 조건이 한 번은 참, 한 번은 거짓이어야 한다라는 키워드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결정 지점에서 모두 다 참거짓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친구 뭡니까? 이 친구죠. MC/DC Modified Condition, 그리고 Decision Condition,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 친구가 조건 결정 커버리지 여가지고 요렇게 작성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친구는 각 줄의 문장이 최소 1회는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if문 등의 조건 분기 전체가 참 거짓 모두 발생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친구 얘는 뭐예요? 개별 조건이 참 거짓 모두 발생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컨디션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요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얘는 독립적으로 개별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까지 다 확인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모든 조건 조합을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얘도 가능한 모든 실행 경로를 다 테스트하는 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MCDC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위협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은 시스템에 침입한 후에 그 사실을 숨겼어요. 그 다음에 백도어 트로이모마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다? 원격 접속들도 가능하게 하고 운영체제하고 실행 파일 백신들에서 지금 탐지를 피할 수 있게 해놓고 해커들이 이제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자, 얘 뭐죠? 우리가 얘는 따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루트킷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요거. 자, 이 친구는 루트하고 킷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최고 권한이 루트잖아요. 그 권한을 획득한 도구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모르게 시스템에 숨어가지고 백도어 해킹 툴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체제 명령어 자체를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제 사용자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기게 하는 거. 자, 그래서 기능이라고 한다면 은폐, 백도어, 권한 탈취, 탐지, 회피가 되게 될 거고요. 다른 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복제하면서 퍼지는 바이러스였었고, 우리 로직붐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작동하는 악성 코드였었고, 우리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친구는 사용자 몰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 친구, 그리고 허니팟이라고 하는 거는 해커 유인하려고 하는 가짜 시스템, 그리고 버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뭐 보안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요 부트킷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트 섹터를 감염시키는 루트킷의 하위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파일을 암호화시킨 다음에 돈 요구하는 친구.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유닉스의 최상위 권한이 루트인 건데 그 여러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도구 세트구나, 이래서 루트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얘 봤더니 다양한 IT 기술과 방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에 침투해 활동 거점을 마련한 뒤 때를 기다리다가 보안을 무력화시키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외부로 빼돌리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침투, 검색, 수집, 유출 단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인프라에 침투해서 악성 코드 감염시키고 내부 정보 검색해서 중요 정보 데이터 수집하고 외부로 유출시킨 다음에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침입하는 거. 얘 뭐예요? 지능형 지속 공격이죠. 그거 한 글자씩 따가지고 오면은 A, P, T입니다. 얘가 이제 뭐다? 지능형 지속 공격. 자, 그래서 우리 요 앞에 A가 뜻하는 친구는 최신의 기술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자, 그 P, 장기적으로 숨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한다. 자, 우리 T, 위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 그대로 공격 단계는 요 상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우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요 MITM 같은 경우에는 지능적 지속적 저거는 이제 중간자 공격이죠. 그래서 통신 도청 변조 요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우리 ATM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하고 무관합니다. 그냥 금융기기예요. 얘 지금 섞어내려고 지금 해놓은 거고. 그리고 XDR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통합 보안 감지, 이제 통합 보안 탐지 대응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요거 정답이었었고, 키로그 어택이라고 하는 친구는
키보드 입력하는 거 탈취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이제 속이는 거, 티어드롭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IP 조각조각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스머핑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ICMP 반사 공격이죠. 자, 그래서 우리 APT라고 하는 친구 뭐다? 한 달 이상 숨어 있다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작전 실행하는 침투형 이제 스파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조용히 잠입하고 조용히 훔쳐나오는 작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봤더니 EMP 언더바 TVL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참조를 해가지고 SQL문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봤더니 주어진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처리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선순위가 뭐부터 되죠? 우선 프롬 보고서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이용을 할 건데, 그 다음 where 조건을 주려고 한다. 어떤 조건인데? 라고 해서 봤더니 EMPNO가 100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그럼 뭐예요? 요 위에 있는 건 거죠. EMPNO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아래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100보다 큰 친구. 자, 그리고 뭐래요? 요 샐러리가 3,00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뭐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능해진 거죠. 자, 그리고 또는 그 EMPNO가 200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거는 AND를 먼저 써야 할까, OR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될까 라는 그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 뭐가 높아요? AND가 높습니다. AND 그 다음 OR 이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괄호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정답을 따지게 되면은 해당되는 친구는 요 친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자, 얘 개수 세워라 라는 건 거잖아요. 몇 개예요? 한 줄이죠. 하나.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우리 1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코드가 있으니까 우리 클래스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메인 함수부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first area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st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second area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봤더니 그 second area라고 하는 친구는 상속을 받았고요. 어떤 클래스에 대한 상속? first area에 대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 지금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생성자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친구로 만들어졌으니까 생성자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어때요? 생성자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10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요 i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슈퍼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갑니까? first area라고 하는 요 생성자를 또 실행을 시키게 되겠죠. 호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요 x라고 하는 곳에는 10이 들어가게 될 거고 i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y라고 하는 곳에는 11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로 이제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살펴보면은 st의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얘 어떤 친구를 불러올까요? 얘를 불러올까요? 얘를 불러올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는 2번에 있는 친구를 불러오게 되죠. 자, 우리 st라고 하는 친구는 first area 타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second area의 객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개념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용이 돼서 그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 에어리아에 있는 prin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될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봤더니 뭐래요? bb 곱하기 bb래요. 지금 bb 얼마였어요? 3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하면은 9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되는 그 출력문의 결과는 9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타입하고 이제 같아 보여도 왜 여기서 지금 요거를 부모 클래스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로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식 클래스 방식이 우선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는 친구는 이제 자식에 있는 친구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슈퍼라고 하는 친구를 아느냐, 그리고 너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